태풍 오마이스가 내일 밤 전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가을 장마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내일까지 남부지방엔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와 침수 같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간인 400명 정도를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지연 사태를 빚었던 미국 모더나가 앞으로 2주간 701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9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내외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기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법적 대응을 비롯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중단 압박이 제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히면서 가을철 이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이 오늘은 모더나 공급이 재개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701만 회분입니다. 계약 물량 전체는 아니지만 늦게나마 들어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이 더딘크매요. 코로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검사 수가 적은 주말인데도 1,628명, 위중한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모더나사가 2주간 국내 공급하기로 합의한 물량은 701만 회분입니다. 내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01만 회분이 도착하는데 9월 첫째 주까지 6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공급 차질이 발생했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 모더나사가 향후 2주간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8월 모더나사로부터 받아야 할 물량은 지난달 밀린 물량과 8월 약속된 물량을 더해 모두 915만 8천 회분입니다. 701만 회분은 앞서 모더나사가 공급 차질을 통보했을 때 언급한 물량보단 많지만 나머지 214만 8천 회분은 8월 내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올해 정부가 모더나사와 계약한 물량은 모두 4천만 회, 현재까지 도입을 마친 것도 6.1%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못 들어온 물량과 9월 물량은 모더나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추석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엔 문제없다 설명했습니다. 모더나사의 공급 확대로 보다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고강도 거리 두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선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은 395명으로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주간 사망 환자 수도 54명으로 전주 32명에 비해 22명 증가했습니다.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절반을 넘어섰지만 2차까지 마친 접종 완료율은 22.5%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밤 장사가 2년째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이제는 단속한다고 사전에 예고까지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가 단 이틀 새 50곳이 넘게 적발됐는데요. 철문을 꽁꽁 잠가놓고 셔틀까지 돌리면서 몰래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쇠지렛대로 굳게 잠긴 철문을 엽니다. 그런데 또다시 닫힌 철문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철문 2개를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환하게 불을 밝힌 유흥주점 복도가 드러납니다. 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손님과 종업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복도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이 업소는 지난 3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인데 이번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른 업소. 방에 앉아 술을 마시던 남녀들이 단속반을 보고 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접객원 등을 동원해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유흥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속된 업소는 53곳,
손님과 업주 등 적발 인원은 359명에 이릅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사전에 예고까지 했지만 적발업소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의 눈을 피하려고 호객행위 장소와 영업장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유흥업소도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손님을 모아 차에 태운 뒤 9km 정도 떨어진 영등포구에 있는 업소로 옮긴 겁니다. 차량으로 25분이면 갈 거리지만 망을 보면서 1시간이나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업주는 물론 손님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광화문에는 유독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설 폐쇄 처분을 받자 아예 온라인으로 야외에서 예배를 진행한 겁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든 사람들이 인도에 앉아 있습니다. 전화기로 영상을 보면서 박수도 치고 두 팔을 벌린 채 큰 소리로 찬송가를 따라 부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400여 명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별도의 공간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피난처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참석자 800여 명은 세종로 사거리와 서울역 일대 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며 참여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거리 두기를 하며 자유롭게 참석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거리 두기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행사로 규정하고 참여자들이 모이는 걸 통제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에 항의하는 시비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청은 오늘 오전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예배 시설에 대한 출입 흔적이나 이런 건 없고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측은 구청의 조치에 맞서 시설 폐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국제기자연맹이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인과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힘 또 정의당도 저지하겠다고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분명한 수적 우위에 서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기자 조직인 국제기자연맹 IFJ가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IFJ는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에서 법안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과도한 징계를 도입해 한국 기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도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 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위헌 조항 투성이로서 헌법 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가 될 것임이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언론단체의 헌법 소원 심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권한 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에 법안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면 언론중재법 폐지안을 낼 것이라면서 법 시행 전 폐기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안 저지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보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위 조작 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고 식물국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주자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동안 이어오던 자맹을 끝낸 건데요. 정작 이준석 당대표 측과 갈등 구도가 풀리질 않습니다. 오늘은 이 대표는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펼친 윤 전 총장 측의 국민통합특보가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검토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일 당 비전토론회에서 집권 이후 구상을 보여주겠다며 갈등설에 재차 선을 그었지만 이번에는 캠프 관계자의 이 대표 사퇴 언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캠프 민영삼 국민통합특보는 SNS에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썼다가 삭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 의견이었다며 캠프에 사의를 표했고 캠프도 즉각 수용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 또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무슨 비례위로 간다. 그거는 대선 망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캠프는 캠프 인사들의 계속된 당대표 흔들기는 윤 전 총장 책임이라며 직접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민주당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떡볶이 먹방을 수습하자마자 꺼내든 건 북한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계승하면서도 할 말은 하겠다, 차별도 뒀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세종을 꺼냅니다. 국회를 옮기겠다, 필요하면 단독으로 처리한다, 강수를 뒀습니다. 자, 두 대선 주자는 어떤 전략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건지 김철웅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등 문재인 정부가 저자세로 비판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말한 겁니다. 실용주의를 앞세워 안보 이슈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남북 관계가 매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순간순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팩트로 지적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충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이전을 위해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호남 색채가 강한 이 전 대표는 충청 지역을 통한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청권에서 저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역별 경선 투표는 오는 31일 충청 지역 온라인 투표로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랑야랑 최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식지 않은 떡볶이.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떡볶이 먹방을 찍었잖아요. 그 논란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네. 논란은 식지 않고 있는데요. 당 안팎 비판이 여전합니다. 네. 일단 여당에서는 이제 사과를 하니까 잠잠해졌는데 야당 대선 주자들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도 끝난 건 아니죠. 네, 수년 전부터 이 지사가 반복적으로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3년 동안 정말로 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는 뭘 어떻게 바꾸가 좀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5천만 살림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1시간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공무원인 거죠.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지사의 언행과 비교하며 관내 참사 중 어떻게 웃으며 먹방을 찍을 수 있느냐고 심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먹방을 찍을 수 있는 비정상적 인간성,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본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참사 중 관내에서 먹방을 찍었던 무개념 행동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다며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민주당 당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당원들은 남자 박근혜 소리를 듣는 자가 민주당 후보를 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네. SNS에 낸 대로 답하는 게 대통령 후보냐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 낸 대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평소 계곡 정비, 방역 수칙 위반 업소 점검 등 현장 해보를 강조한 이 지사. 오늘 먹방 비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싸늘한 민지, MZ세대를 의연한 민지를 앞세워서 청년 세대 공략에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네, 2030 세대에게 정책 제안을 받겠다면서 일명 민지야 부탁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채용 공고 나는 곳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애 낳고 싶어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네, 영상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2만 회를 넘었더군요. 예, 윤 전 총장 측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후보의 색다른 모습이 비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댓글도 4,0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도 많지만 MZ세대인 이준석 대표 말부터 잘 들어라. MZ세대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다. MZ세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같은 비판적인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MZ세대인 강민진 청년정의단 대표는 SNS에 어른이 청년에 대해 아는 척하는 게 별로라면서 MZ세대는 반말 듣는 거 안 좋아한다고 썼습니다. 예, 반말 듣는 거 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윤 전 총장 영상이 나오니까 갑자기 민주당 대선 주자죠. 정세균 전 총리가 소환됐어요. 네, 정 전 총리가 선글라스에 가죽 점퍼를 입고 MZ세대를 따라했던 영상이 떠오른다는 반응인데요. 그렇죠. 또 다른 여당 대선 주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Z세대를 겨냥한 춤 영상을 공개했었죠.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나름 이제 어른으로서 젊은 층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너무 관심 끌기에만 골몰한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정작 중요한 MZ세대 민심 파악에는 소홀하다는 건데요. 예. MZ세대를 따라가면 따라할수록 오히려 세대 차이가 드러나면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다음 주제 또 있습니다. 동량이냐 성과냐. 백신은 이제 좀 루마니아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여야가 또 다투고 있어요. 네, 루마니아에서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스와프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두고 여야 평가가 갈렸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졸지에 백신 처리국이 됐다고 했고 네. 어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K-방역을 자화자찬하더니 백신 거지가 됐느냐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국제 공조로 흠집내며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야당 행태가 부끄럽다고 반격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쟁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빨리 보급이 돼야지 이 모든 논쟁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내일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장마와 만나서요, 남부지방에는 물폭탄을 퍼붓는다고 예보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위성 영상에 포착된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모습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큰 구름들이 소용돌이치며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그제밤 9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85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는 내일 밤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오는 24일 오전 중으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원래 오마이스는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열대성 저기압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높은 수온 등의 영향으로 소형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륙까지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초기에 분석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고요. 소용돌이 내지는 수증기를 머금은 채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내일 오후 제주 내륙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고 부산을 비롯해 광주 등 남부 내륙도 차례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고 남부와 제주 내륙에는 최대 300mm, 중부 곳곳엔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도 비상입니다. 제주와 남부에선 순간적으로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선 최고 5m에 달하는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길게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더라도 국지성 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현장, 재난 영화 같지만 중국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매년 홍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지난달 무려 10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퍼부은 데 이어서 또다시 물난리가 났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순식간에 지하철 안까지 빗물이 차오르자 퇴근 시간 지하철 승객 14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달 전 중국 허난성에서 시간당 최대 2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3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건데 수재민은 1100만여 명에 달했고 재산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지 한 달 만에 같은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겁니다. 주민들은 직접 만든 모래주머니를 건물 입구마다 쌓아 올렸고 차를 다른 곳에 옮기는 등 서둘러 대피에 나섰습니다. 大家都把车停在高架桥上，地下车库的车都挪上来，也不贴罚单。 중국 허난성 기상대는 누적 강수량을 최대 400mm로 예상하면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那么这一次是大尺度的冷暖空气的交汇的这样一个，应该说从天气形式上来说是截然不同的。 이미 최고 수준의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허난성 인근 카이펑시는 기업과 상점, 관광지 운영이 금지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는데 인근 지역도 걸쳐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산시성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이 인명구조에 나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우리도 태풍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평소에도 물가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하필 파도가 높게 치던 오늘 새벽 술에 취해서 바다에 빠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구조대원들이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듭니다. 노란 튜브를 걸치고 있는 남성 곁으로 헤엄쳐 다가갑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2시쯤. 당시 해상에는 해경대원도 중심을 잡기 어려울 만큼 파도가 높았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입수 금지 시간에 바닷가를 거닐다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인천 서구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난 불은 18분 만에 꺼졌지만 4층에 사는 50대 여성이 불길을 피하려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주민 7명도 화상을 당하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층, 3층에서 문 열라 그래도 까맣게 돼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불이 난 2층 가구 옆집에 사는 주민은 탈출로가 막히자 이웃들이 1층 차량에 깔아놓은 이불 위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불이라도 던져주라고 해서 위층에서 이불을 던져주고 할머니가 그 위로 떨어지셨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깝게 숨진 여중생 2명을 기억하시는지요? 둘 중 한 사람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남성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피해 여중생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는 대목이 마음 아픕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현수막 뒤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5월 학교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부모가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부모는 숨진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글을 공개하며 또 한 번 울어야 했습니다. 우리 딸이 힘들었다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는 거를 부모로서 몰랐다는 게 조금. 편지에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며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고 적혀 있습니다. 편지는 사망 여중생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의붓딸과 친구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최근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족의 바람은 죄의 대가를 무겁게 치르게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원고를 받는 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죠.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에 육박하면서 관리에 들어간 건데요. 물론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국민만 쪼이느냐. 당장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애가 탑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에게 NH농협은행의 대출 금지는 그야말로 폭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사 앞두고 대출이 막혀서 큰일이라는 하소연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엔 위험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며 과도한 대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아버린 곳은 NH농협은행뿐이지만 다른 대형은행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현금 부자들 말고는 집을 아예 사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 제3금융권을 알아봐야 되는지 어떻게든 되는 곳으로 알아봐가지고 대출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작년보다 10% 가까이 불어난 1,765조 원. 그 사이 아파트값은 올해 서울은 4.3%, 경기도는 14.1% 올랐고 정부의 고점 경고와 자신만만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도 매수 심리는 꺾일 줄 모릅니다. 대출 조이기로 매수세가 꺾이면 상승세도 주춤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의 시각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신고가 형성은 지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실험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실수요자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숨 건 탈출 행렬이 보도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탈레반의 소나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한국, 즉 주한 미군 기지에서 난민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소한 한국군에 협조한 아프간 사람들만이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독일의 미군 기지에 수십 동의 텐트가 마련돼 있는데 모두 아프간 피난민의 임시 숙소입니다. 독일과 카타르, 바레인 등 미군 기지는 피난민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자 아프간 피난민 수용 관련 미국 내 기지를 확충하거나 한국 등 제3국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fghans at risk out of the dire situation Afghanistan requires
additional space at intermediate staging bases and safe havens and other locations. 미 국방부는 아프간 피난민 수속을 진행하는 워싱턴 DC의 덜레스 공항을 주축으로 뉴저지 기지 등 최소 3군데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이탈리아 등의 미군 기지도 추가로 고려 중인 겁니다. 미국 측이 파악한 카불 대피 인원은 17,000여 명이지만 여전히 3만에서 4만 명의 인원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2003년 파병 이후 인연을 맺은 아프간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병원 학교 건설 과정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엔지니어들 거기 같이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약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한 미군 기지 검토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협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민을 버리고 떠난 아프간 가니 대통령의 동생마저 탈레반에 충성 맹세를 하는 등 탈레반의 맹위는 계속되는 상황. 이달 31일 데드라인까지 아프간 탈출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탈레반은 대부분의 이슬람과는 다릅니다. 돌팔매나 참수 같은 비인간적인 형벌을 허용하고요. 또 여성의 전신을 구속하는 이 부르카를 강제합니다. 이건 이슬람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런 극단주의가 아프간을 점령한다는 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알카에다 조직이 탈레반에 곧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유사한 극단주의 단체가 다 뭉친다면 세계는 또다시 테러의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아프간 특수부대원의 애원에도 탈레반 사전에 자비란 없습니다. 무참히 쓰러진 사람들과 아이 얼굴에 묻은 테러의 참화. 탈레반이 만들겠다고 약속한 정상국가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We are assuring the safety of all those who have work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forces. Women will be afforded all their rights. 아랍어로 샤리아는 무슬림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신을 향한 길을 뜻합니다.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교의 신도는 현재 18억 명,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무슬림 중 대다수는 폭력에 반대하지만 과격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절도범의 양손을 자르고 간음하면 돌팔매질을, 반역하면 참수형에 처합니다. Their interpretation of Sharia is way outside the mainstream, very fringe and very strange. 탈레반은 카불을 점령하자마자 알카에다와 IS 소속 수감자들을 석방했습니다. امارات اسلامی افغانستان با کمال اطمینان، صداقت و یکسویی 1990년대 초반 아프간에서 새를 키운 알카에다. 9.12 테러의 주범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알카에다의 숙의 오사마 빈 라덴은 파키스탄에 숨어있다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지난 2011년 제거됐습니다.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and a terrorist who's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thousands.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의 잡지사에 테러범 형제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숨졌습니다. 테러범들은 예멘 알카에다가 자신들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순위파를 믿는 IS, 알라가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대 신전을 부수고 벨기에 브뤼셀 공항, 영국 런던 브릿지 등 외로운 늑대를 앞세운 공격까지 일삼았습니다. We're about where we were 20 years ago, with the Taliban in power and Al-Qaeda on the way back. And Al-Qaeda, of course, was the gang that hit us on 9/11. 테러 단체들의 자금줄은 양귀비입니다. 아프간 외곽에서 많이 재배되는데 양귀비에서 수출한 헤로인은 전 세계 90%에 공급되었고 수익은 매년 우리 돈 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이나 서구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다면 사실은 지구촌 테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아주 강력한 이슬람 이념이 존재가 제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으로 눈을 가리고 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남성. 아프간 바드기수주의 경찰청장입니다. 탈레반은 60대 이 남성을 기관총으로 무참히 처형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9.11 테러 20주기를 맞아 피해 보복이 시작되지 않을지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를 보다 건강입니다. 디지털 농업이 만드는 청년 일자리, 채널A가 두 번째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을 농촌의 창업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서입니다. 네, 오늘은 지향밭에 나와봤는데요. 귀농 2년차 김원섭 씨가 땀 흘려 키운 작물을 SNS에 올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읍 씨가 개설한 영상 제작 교육을 받고 판로 개척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올해 초에 SNS 유튜브 마케팅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초보 청년 농부들을 위해 영상 제작은 물론 스마트팜과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농업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난해 정읍시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은 2019년보다 17%가 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관련된 동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밭 한가운데 대형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귀농 귀촌을 꿈꾸는 예비 청년 농부들을 위한 스마트팜 전용단지가 건립되는 겁니다. 작물 재배 기술부터 스마트팜 운영, 온실 관리 기법까지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엔 3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개월간 스마트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창업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 농촌에서 비전을 찾으려는 청년 농부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제주 서쪽을 지난 후에 밤사이 여수와 경남 내륙을 통과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따라 내일 오후 제주 남쪽 해상을 시작으로 오후부턴 제주와 남해안, 저녁부턴 남부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또한 서해상과 남해상 전반에 강풍이 불면서 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호우도 예상되는데요. 내일 새벽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오전 내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에 집중됩니다. 모레까지 300mm가량 상당히 많은 양이 내릴 전망이고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400mm 이상 예측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떨어지면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